찬반 토론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에서 한 분이 먼저 기조 발언을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면접 주제는 노인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인데 지금 상향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상향하는 게 좋은지 또는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토론 시간은 30분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찬성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법이 발의된 게 80년대에 발의된 법입니다. 근데 저희의 기대 수명은 지금 그때에 비해 15년이 올랐는데 지금 노인 기준 연령은 그때랑 지금 같은 기준 연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명에 맞춰서 노인 기준 연령도 지금 상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는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반대측 변론하겠습니다. 저희는 효과 측면에서 반대를 시작하겠는데 사회적 혼란 부작용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현재 노인 연령층을 올리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현재 정부의 연금 수준이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시기를 늦춘다는 말은 과연 정말 노인들에게 이 효과가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반대를 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언제 반대 측의 입장이 추후에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예 연령은 계속해서 65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정말 천천히 올려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현재처럼 복지 상태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린다면 그런 안 좋은 부작용들은 전부 다 노년층이나 노인들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받기 때문에 그 효과 점진적으로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토론 자체가 결국은 시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금 문제가 많이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 따르면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1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노인 복지제도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정된 예산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많은 수의 노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인 다음에 한정된 예산으로 더 적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 복지제도에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노인 기준 연령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질의 복지제도를 설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좋은 질의 노인 복지를 성립을 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일단은 65세에서 지금 65세로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70세까지 말씀을 하시죠? 지금 65세인데 60에서 65세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65에서 70으로 올라가는 지금 논란이 된 건 60에서 65세로 제가 봤는데 지금은 65세로 알고 있고 그게 81년도에 60년에서 65년으로 올라갔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노인 복지가 더욱더 높은 질이 되려면은 이제 그걸 나이를 높인 이후에 그 이후 70세 이후의 분들께는 기존의 연금에 비해서 더욱더 많은 연금을 줄 수 있겠다라고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일단은 그냥 단순히 연도를 늦춘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질 것이고 고령사회 지표가 좀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노인분들이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고 저희가 숫자를 바꾼다고 해서 그분들이 건강이 좋아지고 일자리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숫자만 바꿔서 지표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실효가 없고 또한 그분들이 결국 나중에 5년 뒤엔 다시 그대로 올라갑니다. 지금 기대 수명에 따르면은 65세에서 70대 사이에서 저희가 5년을 늦춘다고 해서 그 사이에서 갑자기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재정 부담이 덜 되거나 그렇게 저는 절대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기대 수명이 올랐다고 해서 단순히 이것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이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책임을 더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저희가 정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대 수명이 15년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그 인식이 있습니다. 진짜 노인을 몇 살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서울시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72.5세라고 모든 서울시에 대한 노인에 대한 인식이 72.5세인데, 지금 복지법에 따르면 기준 연령이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인식조차 72.5세로 70세보다 높은 시점에서 당연히 70세로 올려서 선택적인 복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노인들이 건강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건강이 좋아졌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로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여태까지 포함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꼭 의견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는 게, 현재 노인 연령 65세 이상에게 지하철 무료 제공을 통해서 2016년에는 536억의 적자가 났고 2022년에는 960억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은 20년에는 지금의 10조의 2배에 달하는 10조의 2배에 달하는 가격을 연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 선택적 복지에 대한 회의감을 표시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노인 복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이나 노인 복지에 대한 돈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 의견도 꼭 밝혀주셨습니다. 당연히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국민연금 요율이 정말 낮습니다. 저희 7%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수업 듣고 있는 교수님께서 13에서 14%까지는 증가를 해야 된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가뜩이나 고령화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도 얘기를 했지만 국민연금 요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다들 당장 돈을 내려가면 돈을 내기 싫어하죠. 젊었을 때. 노인들은 많은데 우리가 왜 부담을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유시민 작가도 그때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올바르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은 그냥 다가오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 선택적 복지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구가 그대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중에는 50년 뒤에, 저희가 50년 뒤에 직면할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선택적 복지라고 그들을 버려버리고 다른 곳에 좀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이 재정적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네, 제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건, 아까 반대 측에서 제가 처음으로 물어봤던 질문이, 추후에 있어서 이 제도가 발행해야 된다는 것에는 분명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50년 뒤에는 분명히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에 대한 얘기도 방금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760만 명이 넘어가면서 약 20%에 달하는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그럼 반대 측에서는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이후에는 시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모두가 노인 인구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할 텐데,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난다면 과연 이것이 상향 조정이 가능할까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노인 인구가 지금 20%가 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게 점점 25%, 30%, 35%가 된다면 점점 시행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노인이 반대한다는 전제를 깔고 가시면서 지금 노인 인구가 조금이라도 적을 때 저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대도 더 커질 텐데 어떻게 추후에 진행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사한 거는 노인층은 오히려 찬성을 하는 인원이 더 많다고 조사를 했거든요. 아닙니다. 왜냐면은 유권자의 4분의 1 정도가 저희 노년층에 대한 복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80년도 이후로 법이 개정되지 못한 이유가 유권자들이 이것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80년도 이후에 지금 2019년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그러한 정책을 내지 못한 이유가 노인들의 표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복지를 반대한다?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나, 인간으로서. 그리고 추후에 복지액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현재 노인 복지액으로 2019년 집행된 게 13조 9,133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인구층이 768만 4,919명이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계속해서 늘려야 되고, 그 재정은 어떻게,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어떻게 부담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정책을 노인들이 모두 반대할 것이라고는 저는 절대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순히 이 노인 복지에 대한 예산을 무조건 우리가 확충을 해야 한다. 그 재원 확충에 있어서 뭐 저는 국민연금 요율을 14%까지도 올려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올린다는 거에 대한 대전제가 잘못된 것이, 일단은 노인들이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1%가 취업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굳이 복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과연 그 취업률 30.1%라는 게 어떠한 수치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아까 44.7%, 그러니까 그게 중위 소득도 받지 못하는 인구가 10명 중에 4명이 그것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한 노인분들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시냐, 뭐 폐지를 준다든지, 폐지 같은 경우는 잡히진 않겠죠, 통계에. 편의점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경비원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다. 취업률 31%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를 넣어버리고 복지 예산을 잘라버리자. 근데 복지는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금이 한 달에 평균 57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해요, 노인분들께서. 그것도 전체 고령자분들 중에서 실수령자가 45.6%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용돈연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용돈연금, 쥐꼬리연금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지금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라고 하신 그런 취지인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안 된다면 더욱더 늘려야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이 육체노동 가능 연한을 올린다는 것은 아직 훨씬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용돈연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원이나 다른 여타 직업적인 좋은 직업에 취직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용돈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이것을 올려서 이 용돈연금이라는 실제로 그 경비원을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용돈연금이라는 그 지금의 연금제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예산 안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주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오히려 그 수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더 많이 수급을 못 받고 있는 인구가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합니다. 단편적으로 경비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2019년 6월 21일이죠. 정년제도가 60년에서 65세까지 대한민국 법이 개정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법률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진행하는 게 더욱 그 말씀하신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일단 법원에서는 직장인의 정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정년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서. 그리고 중소업 대표, 소설가, 의사, 한의사는 이미 65세를 채택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법무사, 변호사, 목사 등 특정 직업은 70세로 책정을 하고 있다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드리자면, 만약에 공사장에 노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공사장에 일하시는데 20대와 65세 분이 일하는 건 그 강도나 효율성에서 당연히 다를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지표들을 바로 저희가 적용을 하기에는 70세로 끌어올려서 지금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분들도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도대체 어떤 전제가 완료돼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전제는 우리나라 인식이 일단은 우리나라 인식이 만약에 가동연한을 올려버립니다. 그럼 기업들이 그 가동연한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65세까지는 70세까지는 노동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그때까지 정년 보장하겠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제도가 따라오는 것도 인식이 아니다. 인식은 상관이 말씀하시는 없고, 거죠? 그 기업에서 그때까지 써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태도가 중요한 거네요. 기업의 태도가 아니라, 그건 태도랑 인식이 아닙니다. 그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기업이 그렇죠. 그때까지 고용을 계속 해야 합니다. 태도랑 인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제도적으로 기업에게 정년을 맡겨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기업의 정년 제도를 아예 국가에서 지정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것도 실효가 있기 제도 위해서는 그렇게 아닌가요?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으신 말은 기업이 정년 제도를 지켜서 정년을 늘려줄 때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게, 기업이 정년이 아니라 기업이 될까요? 정년과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복합적인 것들이 되어서 노인의 실제 소득이 어느 정도
그 복지 없이도 실제 생활이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이 되기 전에는 복지를 커트를 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인 연령을 올릴 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시는 이유 중에 긍정적인 일단 효과. 지금 효과라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재정적인 부담을 다른 곳으로 복지를 더 쓰고 지금 제대로 복지를 받아야 할 70대 이상의 분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하고 사실 65세 인구 중에 사실 생산을 하실 수 있는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런 인구들을 그러니까 그런 좀 낭비를 하고 있는 재원들을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의 말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제외한 공무원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정년제도가 이미 확립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65세까지의 인구들이 일을 하고 있는 현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연금 혜택을 주는 것보다 실제로 진짜 그 정년을 초과해서 진짜 돈이 필요하고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돈을 더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는 애초에 지금 복지 예산을 더 늘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지금 복지라는 이 복지의 정의 자체가 저희는 복지를 효율성으로 따져서 이들에게는 지금 뭐 다 같이 받을 수 없으니까는 이쪽은 그냥 커트해버리고 저쪽에서 몰아줘버리자 이런 식으로 커트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이미 복지가 줄이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복지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복지가 왜 필요 없는지가 이해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 제도로 인해서 현업자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건 노인 취업률 30.1밖에 안 되고 그리고 노인 취업률의 기준이 65세까지인가요? 상대적 빈곤율이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0세 이상에서 31%인지 아니면 60세에서 65세가 60세에서 65세 100명 중에 31명인지가 중요하거든요, 되게. 만약 31%라고 했는데 60에서 65%는 거의 취업률이 높은데 70세 이상까지 껴있을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31%가 굉장히 높은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31%라는 건 60세에서 65세는 뭐 취업률이 90%가 됐는데 70세, 65세 위로 70세, 뭐 75세, 80세가 취업률이 0%일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노인 취업률을 근거로 드시기 위해서는 60세에서 65세까지의 취업률을 드셔야지 이 말의 근거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60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분들께서 취업을 하셨는데 그 취업자들 분들께서 제대로 된 실소유 그 소득이 정말 보장돼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정년 제도로 이미 증명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정년제도로 보장받지 않는 노인분들에 대한 그 나머지 5년 속에 5년의 국가자 65세, 70세까지 그 정년제도에 포함되지 못하는 노년층의 발발은 어떻게? 저희 기초연금을 보면 기초연금을 100%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하위 70% 그 수급을 받는 사람에게 상위 소득에 갖고 있는 노인들에겐 드리지 않고 일일이 개별을 선정을 해서 하위에 있는 그러니까 생활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일정적으로 생활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게 65세부터가 70세부터 해도 기초연금은 소득분위가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빵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70세로 산정을 해도 되고 있는데 그걸 육체 가동연한을 높여버리면은 받고 계신 분들이 못 받게 된다는 거죠. 65세부터 70세까지가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그걸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금으로 다른 재원으로도 지금 소득분위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가 과연 진짜 실효성이 있는 일자리인가 궁금해서.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찾은 자료에서 실제로 그 정년 제도가 몇 퍼센트나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저희가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그 취업률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자료로서 가치를 찾으려면 그 부분을 제시해 주셨어야 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취업률을 이제 반박을 하신다면 전 취업률보다 이제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을 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그럼 70세랑 65세가 분리가 돼 있습니까? 그것도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위로. 60세 그러니까 이상 노인의 상대적 인구 중에. 빈곤율,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선택적 복지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 빈곤율을 극복하기 위함이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대신 그들도 이제 그들이 받았던 다른 연금들이나 복지들을 실제로 진짜 빈곤한 사람들한테 주자는 게 목적이 있거든요. 지금 노인 인구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연금과 복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다 그러진 않잖아요. 다 그러진 않지만 대다수의 그러니까 다 주는 거를 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빈곤한 사람들한테 주자는 겁니다. 저희의 말은.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13조입니다. 13조. 그래서 그러면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국민연금을 늘려서 뭐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얼마나 확충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면 만약 13%로 올려서 복지 예산을 확립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추후에서 계속 유입되는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대처할 어떻게 되냐면 노인 인구가 계속 더 많아지기 때문에 20세 인구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인구 피라미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이제 뭐 모두의 효율성이 뭐 중위 인구인 49세에 맞춰져 있다면은 그때는 인구 구조에 의해서 효율성의 표준이 70세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 저희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70세 그때가 되면 올릴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국민연금으로 계속해서 세금을 걷고 복지 예산을 늘려서 확충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지제도를 주는 방식으로 틀어막다가 결국엔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이제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노인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 노인 복지를 줄이는 정책에 대해서 그들이 찬성을 할까요? 그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그럼 계속해서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가 다가오기 전에 노인 인구가 조금이라도 적을 때 후딱 시행을 해가지고 정착을 시켰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주된 논점은 그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진입하기 전 그 5년의 큰 장벽이 있죠. 65세, 70세까지. 그때 복지 피라미드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저희는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 사각지대. 그 복지 사각지대가 해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말하는 게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제도가 이미 정립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있어요. 있어서 그런 겁니다. 청년 제도나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해도 된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취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만약에 100명이 계시면 80분이 일을 하고 계시고 20% 정도, 65세에서 70세 사이에 20% 정도가 일을 못 하고 있으면 그 20%만 드리면 되지 그 100% 일을 다 드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진 재원이. 근데 그 80%가 그러니까 진짜 안정적인 고용 상태에서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는 게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취업률이 다, 10명 중에 8명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조사한 거는 상대적 빈곤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진짜 그 8명이 진짜 안정적인 상황에서 복지를 안 받을 만큼 생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게 저희는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게, 만약 진짜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인증받은 그 최저시급에 의해서 일만 하고 계시다면,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의 몇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연금을 또 쪼개서 똑같이 드리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이미 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계시니까, 그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연금을 2배, 3배로 드릴 수 있는 한정된 예산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 그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게 70대 이상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대와 같이 고정비가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건강에 관련해서 의료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나갑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본 통계로는 20대 평균 80만 원, 120만 원 그렇게 받는데 지금 70대 이상 노인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을 병원에 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께서 지금 연금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균 57만 원, 그리고 거기에 몇 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14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병원비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평균이니까 물론 극과 극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다. 그리고 기대 수명이 올라갔지만 기대 수명이 올라갔다는 게 모두가 건강해져서 올라간 게 아니고 저희 통계를 보시면은 그 통계도 제가 지금 자세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연명 인구가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을 다니면서 단지 연명을 하고 있는 인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인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나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정년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돈을 200만 원을 월 버는 사람과 수익이 없는 사람에게 똑같이 50만 원씩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똑같이 주면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소득분위에 따라서 나눠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완전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극과 극으로 말씀드릴게요. 선택적 복지를 해가지고 안 되는 쪽은 버리고 이쪽에 투자를 하자. 저는 모두가 불만족하더라도 적은 금액이더라도 받아야 하는 모두에게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바가 결국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짚고 있는 적자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연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연금이 지금 혹시 7%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2배 정도 올리는 거죠? 네. 그러면 복지 예산이 2배로 잡힌다고 칩시다. 예. 26조가 생긴다고 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당 들어가는 병원비만 월 400인데 그러면 연금의 수준도 2배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에게 100만 원씩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월 400만 원을 감당할 그러니까 200 버는 사람들은 100 받아서 300만 원에서 얼추 감당할 수 있는데 진짜 영원인 사람들은 100만 원만 받고 살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버는 거고 이제 100만 원을 또 그들이 받을 1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똑같이 200만 원씩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고 그건 정말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복지라는 것 자체가 공공을 위한 복지입니다. 이건 시장이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이에요. 지금 복지 제도가 전혀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지만 그게 취지에 맞는 것이죠. 취지가 중요합니까? 복지라는 건- 복지라는 건 실효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취지가 중요합니까? 지금 복지 만족도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진짜 없는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복지는 그거.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 보면 노인 연령 상승으로 인해 절감 예산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거 말씀? 노인 연령 상승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절감 예산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75조인데 네. 이게 노인 일자리 제공 정책 예산의 150배 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차라리 노인 일자리 제공 정책을 펼쳐서 노인 기대 뭐라 그러지? 노동 연령을 높이는 거? 그것보다는 일자리 제공 정책을 정말 실효적으로 집중을 해서 한다면 노인 이거 연령 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자리 제공 잠깐 여기서 5분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자리 제공 정책이 물론 당연히 중요시하고 그게 선행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국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자리들이 생겨나면 지금의 반대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생겨나도 그들은 계속해서 연금이랑 복지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게 생겨나고 이제 그들의 소득이 평균 소득에 근접해진다면 올릴 수 있죠. 그거라면 아까 말씀이 다르신 것 같은데 모두가 불공평해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거는 제가 정말 극단적인 사례를 예시를 드린 것이고 설명을 돕기 위해서 선택적 복지와 그냥 복지의 그 성격을 제가 차이를 그냥 설명했던 것이고 저는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노인 연령이 정말 많아져서 극단적으로 모든 우리나라가 전부 다 노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들의 모든 소득이나 그런 건 70세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그 노인들 우리나라의 그 기준을 70세나 65세로 올려버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이죠. 점진적으로도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희도 찬성은 하지만 이렇게 급박하게 올리면 그런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부작용 때문에 급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81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자그마치 4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40년 동안 기대 수명이 그렇게도 많이 나도 늘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기상조다, 급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없었죠. 이렇게 노인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왜냐면 베이비붐 때문에 단지 노인이가 그냥 급격하게 늘어났죠. 지금 늘어나고 그래서 있죠. 지금이라도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 기대 수명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이거에 대한 노인 연령 상승에 대한 논의한 지 한 3년? 2016년부터 처음으로 말이 나왔다고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급박하게, 그러니까 이 토의에 대한 그 내용은 급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이나 보험 관련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걸 하지 않는다면 가중될 것이다인데 저는 이걸 했을 때도 가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된 경우가 무엇이냐면은 박 씨 부부가 아들, 딸을 데리고 수영장을 갔는데 4살짜리 아이가 익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험료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육체노동이 가능하냐
해서 60년인데 너무 짧다. 65년에서 더 받으면으로써 이제 이게 이슈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60세로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을 연한을 65세로 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5년치에 해당하는 실수령액을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금 부담이 높아지겠죠? 그럼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 재정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국민의 복지를 위한 보험 사업에서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역효과가 나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상조다. 제도가 선행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게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된다. 아니, 저희는 좀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된다에 가해서 이견이 좀 좁혀진 것 같아서 그쪽 의견도 사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건 맞고, 그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견도 충분히 피력한 것 같고, 그쪽 의견도 저희가 잘 수렴한 것 같아서, 네. 10대에서 65세까지 지나갈수록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숫자만 바꿔서 점진적으로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